테슬라 만기 전역하고 벤츠 S클래스 샀다가 2달 만에 팔고 이 차를 샀습니다. i7 M60입니다. 차주님 소개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 바꾸려고 돈 버는 남자 나시입니다. 나씨. 모두의 리뷰는 최저가 장기 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남인형님. 네. 또 오셨어요. 딱 1년 만에 왔네요. 네, 그때는 사실 BMW iX50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는 i7 M60. 와, 이 차 가격이 얼마예요? 차 가격은 2억 2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580도 그 정도였죠? 2003년식은 2억 4천인데 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나씨님께서 1억 넘는 전기차를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모델 S 플레드 타셨죠? 플랫도 그냥 S 롱레인지. 롱레인지였구나. 아쉽네. 네, 이트론 GT, i7, iX50, 그리고 내연기관 S580. 이것들의 이제 종합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데. 뭐 나오셔놓고 또 이렇게 뒷걸음질 치십니까? 뭔가 제가 그런 걸 평가한다는 게 다 좋은 차인데. S580을 2달 만에 왜 파셨어요? 일단 S580이 되게 좋은 차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내연기관이어서 제가 이제 전기차만 꽤 오랫동안 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연기관 특유의 그 떨림과 소리. 아무리 S580이지만 그래도 이제 엔진이 굴러가면서 나는 소리를 다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야, S580도 사실 고급 세단, 럭셔리 세단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자. 그렇죠. 그런 차인데 그 차도 오히려 소음이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전기차가 좋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보유하신 차는? iX50하고 i7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i7 왜 샀는지는 출발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출발. 그래서 이제 네. S580을 팔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2달 동안 센터를 5번 동안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운전석 쪽에서 잡소리가 좀 나서 이제 센터를 방문했는데 이 운전석 아래에 어떤 플라스틱 부품이 있나 봐요. 정확한 부품명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불량이어서 이제 그거를 독일에서 공수하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주셨고 그거를 수리하니까 잡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를 교체하다가 이제 여기를 긁으셔가지고 거기 부품 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또 그 부품을 근데 엄청 친절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벤츠 서비스에서. 당연하죠. S580을 수리하다가 긁어먹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첫 인상도 되게 좋았고 네,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러지만 차는 팔았다. 그렇죠? S580을 2달 만에. 그렇죠. 그러면은 집에 iX50이 있었는데 네. 왜 또 비슷한 패밀리카의 i7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는 이제 와이프가 타고 다니고 한 대는 제가 타고 다니는데 이제 SUV는 무조건 한 대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짐을 좀 많이 실을 때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SUV는 한 대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해요. 네.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이제 뒷좌석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iX50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이 안 되잖아요. 뒷좌석이. i7은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뒤에 탄 와이프가 좀 더 편하게 이제 갈 수 있어서 또 하필 또 갑자기 비가 또 이렇게 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S580하고 i7 비교 좀 해주세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네. S580이 약간 구름 위를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 요철 같은 거나 아니면 굴곡 같은 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위에 둥 떴다가 둥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네. 얘는 이제 바닥에 좀 더 붙어가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두 차 다 그 뒷바퀴 조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각도가 좀 다르죠? S580이 네. 조향이 훨씬 더 뒷바퀴 조향이 커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흔히 타던 차보다 내가 꺾었을 때 훨씬 많이 꺾어서 들어오니까 벽에 부딪힐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초반에? 네네. 근데 그게 네. 2달 타면서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iX50도 타야 되고 S580도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근데 이제 회전을 할 때 유턴을 할 때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진다? 그 정도 느낌이다. 네. 그리고 그 두 차의 반자율 주행 보조 장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BMW도 네. 어시스턴트 프로랑 프로페셔널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요즘 프로페셔널로 달려 나오니까 네. 프로페셔널 자체는 되게 성능이 준수하거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C클래스 신형을 먼저 타보고 네. S580을 탔는데 네. C클래스 신형이
S580이랑 S580이랑 반자율주행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세세한 기능적인 부분은 S580이 좀 더 많은 것 같지만 둘 다 고속도로나 외곽수단도로 이런 데서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기존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넘겨짚고 가야 될 게 테슬라가 좋아요. 커브 도는 능력도 훨씬 좋고 네. 테슬라가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도 훨씬 좋은데 네. 사실 예전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차들이 많이 반자율주행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국도까지 봤을 때는 테슬라가 더 우위겠지만 어차피 국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200만 원일 때도 결제했었고 500만 원 때도 결제했었고 900만 원 때도 결제해서 사봤거든요. FSD가 200만 원일 때도 있어요. 네, 250만 원일 때요. 근데 네. 업데이트를 어차피 국내에서 안 해주니까 고속도로에서만 탈 거면 테슬라를 타든 BMW를 타든 기아를 타든 벤츠를 타든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를 만기전역했다고 또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아니 국도에선 테슬라가 또 좋은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에선 어차피 고속도로에서만 키시니까 굳이 테슬라를 반자율 주행을 보고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다른 네.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대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네. 왜냐면 걔네는 이제 FPGA 원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훨씬 용이한 편이에요. 얘는 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업데이트되고 쟤도 업데이트해주고 통합되는 것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얘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막 3-4시간씩 걸리고 센터 가면 네. 테슬라는 그냥 다운받아 설치하면 끝이잖아요. 마치 그쵸.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은 그런 거죠. 그쵸. 우리 X 빼고 네. 다 샀다 팔았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만기전역을 네. 했다고 네. 표현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평가를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X도 플레드 살려고 이제 예약 구매까지 다 해놨었다가 사실 다른 유튜버를 보고 네. 이게 다 뜯은 것들을 봤어요. 네네. 영상을. 근데 공조기 배관이 설치 안 돼 있다 네네. 어디서 봐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네, 모델 S에서 에어컨을 켰는데 발은 안 나오고 네. 분명히 내가 하단 쪽만 켰는데 하단에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랑 위에는 잘 나오고 너무 이상해. 센터를 3번인가 4번을 들어갔는데 그치.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그때는 그냥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S는. 네. 근데 내가 탔던 90D는 안 그랬는데 참고로 S를 2대를 샀다 팔았습니다. 네.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새끼들이 조립을 할 때 이걸 빼먹었나 보다. 그럼 네, 근데- 서비스 센터의 친절도만 봤을 때 네. 벤츠, 테슬라 누가 더 우위입니까? 친절한 건 다 친절해요. 테슬라도 친절해요. 다만 못 고칠 뿐이지. 네, 친절해요. 친절만하다. 정말 친절해요. 그러면은 모델 S도 어쨌든 에어서스잖아요. 네, 그쵸. 그 차와 나머지 이제 벤츠 i7의 차이도 얘기해 주세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죠. 같은 에어서스지만 세팅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그쪽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죠. 플레드도 아니었잖아요, 모델 S는. 그쵸. 모델 S는 플레드 아니었죠. 네. 근데 편안한 거를 더 중시하면 사실 모델 S와 S클래스 그리고 i7과는 좀 격차가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에어서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모델 S 탈 때. 보통 방지턱 넘을 때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는 네. 차량 헤드레스트, 레이저 라이트 이쪽으로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우디 이트론 GT도 맞아요. 샀다가 그거가 아주 네. 별로여서 바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파신 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라이트가 예전에는 밝게 비추고 그게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댑티브 LED가 나오면서 이제 조명을 사방팔방 차를 피해서 뿌려주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자체의 기술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라이트를 적당한 시점에 조사해주는 기술, 즉 앞에 차량들을 내가 잘 인식을 해서 네. 빈 곳을 뿌려줘야 되는 기술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벤츠나 BMW에 비해서. 이거를 뿌려주려면 이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해서 내가 라이트를 언제 켜고 어디에 비춰주고 어디에 어느 정도 밝기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우디가? 그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자율 주행 성능도 제일 떨어졌어요. 아우디가. 이트론 GT 기준으로. 근데 그 반자율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차선 인식하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인지하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차량 인지하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라이트를 보수적으로 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빔이 되게 엉성하게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테슬라 깔아 나오신 줄 알았더니 아우디를 깔아 나오셨구나. 아니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거에 비해서 S580과 i7은 어떤가요? 밤에 구석구석 뿌려주는 걸 굉장히 잘하고요. iX50과 S580을 비교하면 S580이 더 좋아요.
좋아요. 근데 i7과 S580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i7 그리고 X7 페리부터는 라이트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 이거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옆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항상 하이빔을 켜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자동으로 차가 없을 때는 켜주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에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하죠. 저도 네. 이제 수많은 차를 시승을 해봤고 지금 이제 G80 전기차를 거의 2년 네. 동안 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네시스도 네. G80과 네. GV80의 하이빔 어시스트 능력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네. GV80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자동차를 리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엄청 욕했죠. 하이빔 어시스트가? 하이빔 어시스트도 그렇고 네. 일단 반자율 주행이 제가 GV80 처음 나오자마자 3.5 터보 풀옵션을 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독설가로 변신해서 아니 오신 거예요? 제가 느낀 거죠. 예. 아니, 오늘 이러셨나 최근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낀 걸 얘기를 하면 네. 일단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먼저 얘기를 하면 네. 걔는 그 조사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방향을 구역을 나눠놓고 네. 그 구역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인데 B 구역이랑 C 구역에 차가 있어. A랑 D만 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지가 못한 거죠. 꺼졌다 켜졌다 그 부분만 근데 깜빡깜빡하니까. 그것마저도 GV80은 멍청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빔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도 당연히 제대로 인식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선을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이 주변 차량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차선이 없었다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예측을 해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iX50하고 i7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가격 차이가 뭐 거의 8천 정도 나거든요. 네네. 그럼 승차감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SUV다 보니까 조금 롤링이 상대적으로 있죠. 그거 외에는 사실 iX50이 정말 좋은 차라고 저는 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네. 너무 좋은 차. 1억 넘는 전기차를 무조건 한 대 내가 사야 된다. 그냥 iX50이. 답이다. 네, 진짜 이거는 와.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런 말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원래 확신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지. 아내분한테도 절대 확신을 안 줘요. 네, 그렇죠. 네, 저 진짜로. 네. 그럼 실내는 어때요? iX50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iX50은 여기가 앞쪽이 뚫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좀 여유로워요. 그리고 뒤에도 여기 i7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 가운데 사람이 타기도 불편해요. 근데 iX50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훨씬 넓게 느껴져요. 뒷자리 바닥면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차는 네. 전기차 중에서도 거의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는 그렇죠. 차거든요. 네. 2.7톤이 넘는 네. iX50보다도 더 무거운데 네. 전비 면으로 두 차도 비교해 주세요. iX50이 SUV라서 전비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얘가 훨씬 안 좋습니다. i7이 네. 의외네요. 의외죠. 저도 네.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얘가 차가 좀 길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7월 정도에 30도 정도로 기준으로 이제 탔을 때 네. 얘는 전비가 한 5km, 4.9km 뭐 이렇게 나와요. 100km에서 110km 정속 주행했을 때. 근데 이제 iX50 같은 경우에는 한 5.9, 6 이렇게 나오죠. G80도 그 정도 나와요. 네. iX50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가 매끈하잖아요, iX50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기가 부딪히면서 어떤 저항을 만들어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사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델 X만 딱 타보셨으면 완벽한데. 제가 모델 X를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팔코닝이 되게 둔탁하게? 네, 둔탁하게 다치는 거예요. 그게 네. 단차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네, 사실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면 사실 힘들었겠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를 4대나 샀지? 그것도 희한한 성격이야. 모델 3는 단차 없이 잘 탔고요. 모델 Y도 잘 탔고요. 모델 S도 90D는 잘 탔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좋은 기억만 있었는데 네. 이제 모델 S 레이븐에서 네. 살짝 그 에어컨 그런 거 마지막에 그리고 참 안 좋게 끝났다 테슬라하고. 좀 아쉽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모델 S 타면서 이거 타보신 대단한 분들은 목소리가 납셨네.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어요? 창문 열고 네. 저속에서 네. 회생제동 걸면 드드드 소리 나죠. 드드드 네, 맞아. 그거 굉장히 거슬려요. 창문을 안 열면 되잖아요. 차주님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 아니 근데 그게 굳이 열고 또 그 소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또 여기까지 나와서 얘기하실 필요가 아니 근데 없잖아요. 보통은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차주님.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래서 그거를 고치러 이제 또 서비스센터를 들락날락 거렸죠. 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크랭크 축을 좀 조정을 했다고 그랬나? 네. 제 정확한 용칭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차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왜 발생하는 겁니까? 했더니 뭐 혹시 트랙 같은 거 올라가셨어요? 급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속주행하는 사람인데요. 아이, 네, 저는 거기다 대고 민망하게 또 그게 뭡니까? 네, 저는 그런 적 없다 하면 되지 뭘 또 정속주행. 네, 저는 정속주행 중입니다. 진짜 민망했겠다, 엔지니어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타신 차 중에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 측면에서는 iX50이 네. 2열의 리클라이닝 빼고는 단연 최고다.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하다. 완벽한 차예요. 배터리 용량도 많고 주행거리도 길고. 주행거리 길고 네. 트렁크도 그 정도면 쓸만하고. 주행거리로 하면 또 EQS가 빠지지 않는데. 걔는 못생겨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적으로는 S580에서 좀 내가 부족했던 면을 i7으로 와서는 다 채워졌나요? 한 90%? 그럼 10% 뭡니까? 뒷좌석이 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 맞아요. 얘는 좀 높죠. 약간 좀 단단한 소파에 앉는 느낌. 등받이 각도가 S580보다 적게 돼요. 각도 조절이? 네, 각도 조절이. S580은 훨씬 더 뒤로 눕혀져서 S580이 앉으면 훨씬 더 편해요. 또 하나의 장점, 이건 키 큰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건데 네. 이 앞좌석을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닝을 쭉 하면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잘 수 있게끔 네네. 되잖아요. 근데 S580은 제가 앉으면 다리를 쭉 못 펴요. 키가 몇이에요? 186이요. 크네요. 네. 네네네. 근데 얘는 이 시트가 쭉 앞까지 와가지고 네. 다리를 쭉 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i7이 더 낫네. 그런 측면 난데 시트는 S580이 좀 더 편해요. 1년 기준으로 네. i7, S580 그리고 iX50까지 비교 좀 해주세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네. iX50이 저한테 제 몸에는 더 잘 맞았어요. 시트가. 그 다음에 i7, 그 다음에 S580. 근데 이거는 이 사람 몸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제 나는 186이다 이놈들아 이 말이죠. 아니 큰 그런 놈은 어쨌든 BMW가 더 맞다. 신기하다. iX50이 네. 가장 편안했다. 네. 이것도 재미난 거 하나 있는데. 뭐야, 부스트? 이렇게 부스트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네. 쫙 치고 나갈 수 있게 10초 동안. 네, 맞아요. 이거 10초 동안. 네. iX1도 이 기능이 있었어요. 네, iX1도. 오, 그렇군요. 네,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차주님은 네. 투자도 이제 데이 트레이닝, 네. 차도 맨날 샀다 팔았다 하시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오래 못 가요. 네. 이 차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것도 1년은 지금 제일 위기가 겨울인데 겨울 때 주행거리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내가 판단한다? 그것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한 400km 이상만 나와주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네, 1년 후에 파십시오. 네. 사실 바꿀 차가 없어요 이제는. 다음에 타고 싶은 차 뭡니까? 아직 없는데 만들어주면 사겠습니다. 와, 네. 진짜. 진짜. 야, 진짜 박탈감 느끼네. 이거 팔고 사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다. 아니 이거 팔고 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욕 좀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셨습니다.